인생에서 모든 것을 얻고 싶으십니까? 이 5가지 비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십시오. 인생 철학에는 사람들이 거의 말하지 않지만 각자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까? 명확하고 힘찬 길을 걷고 싶다면 먼저 당신은 자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인간이 운명을 개척하도록 남긴 5가지 비밀 중 첫 번째입니다. 성공은 언제나 단호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운에서 비롯되는 것도 아니고 뜻밖의 기회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오직 당신이 추구하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옛 성현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사람은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밝게 빛나면 길은 저절로 열리고 필요한 것들이 서서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은 부를 원하고 행복을 원하며 자유를 원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들의 미래는 희미한 그림일 뿐이며 선명한 윤곽이 없고 걸어가면 갈수록 인생의 사소한 것들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성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명확해지면 기회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5가지 비밀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정하십시오. 어설픈 결정이 아니며 스쳐 지나가는 막연한 바람도 아닌 의식적이고 깊이 있으며 인생의 여정 전체를 이끌 힘이 있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어떤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 계획을 직접 설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계획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계획이 당신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입니다. 결정이란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정처 없이 파도에 휩쓸리는 대신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이끄는 순간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당신은 끝없는 대양을 표류하는 승객과 같아서 어디가 육지인지, 빛을 향해 가는지 아니면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결정이 마음속에 형성되는 순간 당신은 즉시 조타수가 됩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내면의 에너지가 움직이며 행동에 목표가 생깁니다. 옛 성현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사람에게는 힘이 저절로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함이야말로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모호함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오직 명확함에만 반응합니다. 희미한 소망은 움직임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단호한 결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문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것을 하겠다고 말하고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선택할 때 당신은 마음속과 주변 환경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동양의 철학자들은 마음이 기댈 곳이 있으면 만물이 그에 따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신비한 말이 아니라 인간이 에너지와 목표를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매우 현실적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성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자유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건강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에게는 사랑이나 안정 또는 내면의 평화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스스로 정의하지 못하면
사회나 가족, 친구들의 정의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많은 것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성취가 당신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당신의 어깨에 걸쳐준 외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만의 고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화기를 끄고 방문을 닫고 흰 종이와 펜을 들고 홀로 앉으십시오. 당신이 갈망하는 모든 것, 살고 싶은 곳, 원하는 직업, 되고 싶은 사람, 구축하고 싶은 관계, 그리고 인생에서 경험하고 싶은 감정들을 모두 적어보십시오. 제한 없이 적으십시오.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적으십시오. 종이는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며 글을 쓸 때 당신은 자기 자신과 직접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적었다면 천천히 다시 읽으며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십시오.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때가 바로 결정의 본질로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결정이란 모든 가능성을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고 다른 여러 길을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갈림길에 계속 서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성현들의 말에 너무 많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택은 곧 힘입니다. 한 방향을 선택하면 모든 에너지를 그곳에 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당신이 감히 선택할 때 당신은 감히 살게 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것이 내가 할 일이고 끝까지 추구할 것이라고 말할 때 당신의 인생은 즉시 변합니다. 모든 기회와 사람, 상황이 그 결정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방향 없는 마음은 안개 속에서 빙빙 도는 나침반과 같아서 어디가 북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생의 진북을 찾게 되면 모든 발걸음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가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인가만을 묻게 됩니다. 결정은 성공의 절반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짐론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첫 번째 진정한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비로소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돈도 목표도 방향도 없는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몰라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것은 돈의 부족이 아니라 방향의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수압 씨와의 만남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수압 씨는 그에게 기회나 재정적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결정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는 짐론에게 그 모호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원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짐론은 흰 종이와 펜을 들고 앉았던 그 운명의 밤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성공하고 싶다고 썼지만 수압 씨는 미소를 지으며 더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들은 그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속에 진정으로 흐르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을 때 기적 같은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마법이 아니라
내면의 개화였습니다. 그는 결정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방향을 잡으면 지혜가 깨어나고 행동은 일관성을 띠며 끈기는 자연스러운 본능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정이 마법이 아니라는 사실도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결정은 원하는 것을 즉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너지를 집중할 지점을 제공할 뿐이며 그 집중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빛이 흩어지면 그저 밝히는데 그치지만 하나로 모이면 금속도 뚫을 수 있는 레이저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명확한 결정도 이와 비슷한 힘을 가집니다. 원하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산만함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모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비교할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선택이 더 쉬워집니다. 철학자 노자는 목적을 충분히 아는 사람은 역경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명확히 결정하면 타인의 칭찬이나 비난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쉽게 휘말리지 않으며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당신에게 속한 일이고 무엇이 아닌지, 무엇이 추구할 가치가 있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방향성은 당신을 억지로 힘주지 않아도 강하게 만들고 경직되지 않아도 단단하게 만듭니다. 명확한 결정은 모든 위대한 것들의 기초입니다. 결정이 없으면 집중이 없습니다. 집중이 없으면 행동이 없습니다. 행동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타나면 나머지 세 요소는 저절로 자리를 잡고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얻게 해주는 5가지 비밀 중 첫 번째입니다. 진정으로 실천한다면 가장 어려운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위해 감히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결정할 때 당신의 인생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남의 이야기 속 조연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쓰는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행동, 사고, 규율, 그리고 내면의 힘을 깊이 이해하여 소망을 현실로 바꾸는 나머지 4가지 비밀로 나아가는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 비밀, 강력한 행동. 결정이 마음속에만 머물고 현실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람에 흩날리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결정이 방향을 정해준다면 행동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두 다리입니다. 결정이 첫 번째 불꽃이라면 행동은 목표가 형상화될 때까지 그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입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을 삶으로 옮기기 위해 발을 내디디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다수가 멈추고 소수만이 성취를 이루는 위치로 올라섭니다. 강력한 행동은 충동적이거나 일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가 있고 반복되며 오랜 시간 끈기 있게 지속되는 행동입니다. 옛 성현들은 작은 일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만이 큰 일을 순조롭게 이룰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아 보이는 발걸음이 모든 위대한 성취의 필수적인 기초임을 상기시킵니다. 동기는 시작을 도울 수 있지만 규율이야말로 흥미가 없는 날, 피곤한 날, 더 이상 노력하고 싶지 않은 날들을 뚫고 가게 하는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감을 키우기 위해 일합니다. 성공은 기분이 좋을 때만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맑은 날이든 비 오는 날이든 마음이 들뜨든 무겁든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거나 세상이 등을 돌릴 때조차 행동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완벽한 타이밍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야말로 모든 행동이 심어지고 뿌리를 내려
결과가 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내린 후 두 번째 단계는 강력한 행동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상상력이 만들어낸 가짜 장벽에 막히지 마십시오. 모든 위대한 여정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행동은 가속도를 만듭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걸음이 느리고 무거우며 내면의 저항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비탈길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면 눈덩이는 스스로 구르기 시작합니다. 구를 때마다 눈을 더 모아 더 커지고 더 강해지며 마침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력이 됩니다. 성공도 이와 같이 작동합니다. 성공은 드물게 일어나는 거창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지만 확고한 행동에서 옵니다. 행동하면 아주 작더라도 움직임이 생깁니다. 움직임을 유지하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으면 당신은 멈출 수 없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강력한 행동이 모든 것을 다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큰 실수는 바쁜 것이 발전의 신호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쁜 것이 곧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많이 일하지만 목표와 무관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적게 일하지만 모든 행동이 적중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에 집중한 행동이 열쇠인 이유입니다. 옛 성현들은 뿌리를 겨냥할 줄 아는 사람은 지엽적인 혼란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겨냥하면 모든 노력은 가치를 지닙니다. 사업을 일구고 싶다면 바쁜 느낌만 주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성장시키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건강을 원한다면 이론을 읽는 데만 시간을 쓰지 말고 올바른 영양 섭취, 규칙적인 운동, 수면 규율을 우선시하십시오. 견고한 관계를 원한다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진심으로 함께하고 깊이 경청하며 정성을 다해 연결을 쌓아가십시오. 모든 목표에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끊임없이 끈기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어렵다고 느낄 때 멈춥니다. 탁월한 사람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진정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는 한계까지만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결코 발전이 일어나는 곳이 아닙니다. 불편함의 저편이 바로 진보의 땅입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이를 알기에 남들이 멈출 때 1마일을 더 갑니다. 그들은 1시간 더 연습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한 번 더 시도합니다. 바로 그 추가된 노력이 차이를 만듭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상상합니다. 분석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은 제가 분석에 의한 마비라고 부르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완벽함이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지식이 충분하다거나 돈이 충분하다거나 시간이 충분하다거나 자신감이 충분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충분하다고 불리는 나를 기다린다면 평생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길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앞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첫 계단을 오르기 위해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하십시오. 초기의 서투름이야말로 진실한 시작의 신호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단순히 강력한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끈기이기도 합니다.
지속성만이 힘의 진정한 척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며칠, 몇 주 동안은 폭발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빠른 결과를 보지 못하면 포기합니다. 그들은 큰 결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공까지 불과 몇 걸음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보통 사람들이 포기하는 순간 바로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맞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칠 때까지가 아니라 완료할 때까지 끈기를 가지십시오. 피곤함은 정상이며 완료가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전환점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은 축적되고 진화하며 아직 보이지 않는 돌파구의 순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든 큰 성공은 수천 번의 작은 행동이 반복되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 지점입니다. 옛 성현들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면 바위를 뚫는데 이는 물의 힘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한 행동은 바로 그 물줄기와 같습니다. 조용하지만 끈질기고 단순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매일 행동할 때 당신은 성공을 가까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끈기 있게 나아갈 때 당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올바른 환경과 동반자를 선택하십시오. 아무도 홀로 자신의 운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규율이 있으며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당신은 매일 드나드는 공간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결과물입니다. 인간은 개인적 사고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옛 성현들은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을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선택한 환경과 관계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높여주거나 끌어내릴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잠시 멈춰서 절대적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당신을 격려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의심하게 만듭니까? 그들은 당신의 시야를 넓혀줍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게 합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당신의 사고와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당신이 인지하든 못하든 그들이 당신의 미래를 은밀하게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관점 하나, 그들이 전달하는 감정 하나하나가 당신을 목표에 더 가까이 데려가거나 한 걸음 더 멀어지게 합니다. 인생은 깨뜨릴 수 없는 법칙, 바로 연결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닮아갑니다. 만약 당신이 불평하고 남 탓을 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큰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산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마음도 그들을 따라 위축될 것입니다. 하지만 야망이 있고 규율이 있으며 믿음과 진취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그들의 에너지가 창문을 넘어오는 햇살처럼 당신에게 스며들 것입니다. 그들의 정신이 당신을 끌어올릴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강한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듭니다. 에너지는 어떤 말보다 빨리 전파됩니다. 그것은 눈빛에, 목소리에, 한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에 존재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몇 마디 말로 방 전체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을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환경을 선택하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가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토대입니다. 마음을 심는 곳에서 인생이 피어납니다. 저는 스승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합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그 어떤 조언보다 저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고 싶다면 칠면조와 어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비하하거나 깎아내리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위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위대한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간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키려 하셨습니다. 독수리는 하루 종일 칠면조와 함께 땅을 파헤치면서는 높이 나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점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당신은 잠재력의 정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친구를 선택하고 스승을 선택하고 공동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성장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함께 대화할 때 에너지가 솟는 사람들, 그들의 여정을 볼 때 질투가 아닌 영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 더 노력하고 싶고 더 높이 뻗어가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고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는 높이 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정을 시작했을 때 저는 큰 꿈이 없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하고 성실했지만 익숙한 주기 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한 수입, 안정적인 직업, 안전한 삶에 만족하며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저 또한 그들처럼 되어갔습니다. 원해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은 공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매일 들이마십니다. 주변 환경이 한계와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당신은 그것을 흡수하고 유일한 현실로 여기게 됩니다. 오프시를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가 만난 그 누구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이번 달을 어떻게 버틸지가 아니라 살아볼 만한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평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탁월함을 믿었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가 잘못된 사람들의 원한에 서 있었기 때문에 꿈이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옆 사람의 에너지가 저를 끌어올릴 수도 붙잡아둘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연결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항상 위를 향하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당신도 더 높이 오르고 싶어집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진보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하면 어려움 대신 가능성을 보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당신을 격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당신 역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당신 안에서 깨어납니다. 철학자 맹자는 군자는 좋은 환경을 선택한 뒤에야 자신을 수양한다고 했는데, 이는 올바른 환경은 마음을 기르지만 잘못된 환경은 마음을 소모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의 운영 원리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 곁에 있으면 작아집니다. 강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강해집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당신의 비전도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곁에 있으면 심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를 느끼게 됩니다. 성공이 존중받고 노력이 격려받고 꿈이 양육되는 환경으로 들어가십시오. 환경은 토양입니다. 당신은 씨앗입니다. 씨앗은 비옥한 땅에 심어졌을 때만 강하게 싹됩니다. 척박한 곳에 당신의 인생을 심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장하는 여정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주해야 할 진실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올바른 환경과 올바른 동반자를 선택하는 일이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성장하기 위해 아주 친밀했고
많은 추억을 나누었으며 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오만해지거나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당신이 다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비전을 바꾸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해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심하고 어떤 이들은 비난하며 심지어 그들보다 큰 꿈을 꾼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할 것이고 사실 그들 말이 맞습니다. 옛 것을 그대로 둔 채 새로운 미래를 바랄 수는 없기에 당신은 변해야 합니다. 낡은 생각에 둘러싸인 옛 환경에 계속 머문다면 결코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장은 항상 익숙한 한계를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며 이는 때로 오래된 관계를 조정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사람들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생에서 지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여정에서 그들의 위치를 다시 정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속해 있으며 더 이상 당신의 미래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도 잔인한 것도 무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옛 성현들은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은 친구를 고를 줄 안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키워주는 관계이고 누가 내 영혼을 퇴보시키는 관계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숙함은 때로 여정에 사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남아야 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익숙한 관계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넓은 비전, 더 강력한 삶의 가치, 더 진보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선택할 때 당신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당신 머릿속의 경계를 확장합니다. 그들의 규율은 당신을 더 진지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당신이 선택한 길을 믿게 도와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더 깊고 더 명석하며 더 강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환경은 당신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뿌리부터 변화시킵니다. 당신을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위축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에는 아직 위대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몸을 뻗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많이 훈련해야 하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 있으십시오. 성장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 공간에 서면 그들을 따라 성장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단호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예전 그대로 머물고 싶습니까? 아니면 발전하고 싶습니까? 익숙한 한계 속에서 계속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잡기 위해 밖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발전은 언제나 변화를 요구하며 그 변화의 일부는 당신이 선택한 동반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와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선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간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당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은 당신의 사고, 감정, 습관, 그리고 결국 인생의 결과를 형성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을 성취하고 싶다면 당신 역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 곁에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큰 꿈을 꾸는 것을 꺼리지 않고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어려움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을 이미 지나간 스승을 찾으십시오. 같은 열망과 규율, 정신을 가진 동반자를 찾으십시오.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도전해 줄 만큼 강한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공자는 어진 사람 곁에 있으면 마치 향기로운 방에 들어간 것과 같아 오래되면 그 향기가 옷에 밴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동반자의 품성이 곧 당신이 될 사람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멈춰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오명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과 닮았습니까? 그들의 태도가 당신에게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에너지를 떨어뜨립니까? 그들의 사고가 당신을 확장시킵니까? 아니면 평균 수준에 머물게 합니까? 대답하기 망설여진다면 이제 주변의 원을 재조정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 조정이 낯설고 외롭거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든 도약은 불편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낡은 것을 꽉 붙잡은 채로는 새로운 계단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성장은 깨어있는 의식과 열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익숙한 관계의 안전지대에서 걸어 나올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사업을 일구는 꿈을 가진 한 청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모두 먹고 살 만큼에 만족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주말에 모였다가 다시 예전의 순환을 반복하는 것에 안주했습니다. 그가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친구들은 웃으며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회의감이 그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심하고 초기의 열정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환경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같은 열망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주도적으로 찾아 나설 때까지는 말입니다. 그는 젊은 사업가 모임에 참여하여 함께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그들의 여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는 막연한 격려가 아닌 꿈을 계획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알려주는 진정한 멘토를 찾았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는 자신의 사고와 에너지가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 규율 있고 더 자신감이 있으며 더 결단력 있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그의 사업은 기대를 뛰어넘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똑똑해지거나 운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한 사람들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그의 새로운 버전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결의 힘은 실로 놀랍습니다. 환경을 바꾸면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여정의 세 번째 비밀이 재능이나 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솟아오를 수 있는 올바른 동반자와 올바른 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는 이유입니다. 현재 당신의 삶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주도적으로 찾아 나서십시오. 큰 사고가 존중받는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세미나에 참여하십시오. 앞서간 사람들의 책을 읽으십시오.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로 자신을 감싸기 시작하면 에너지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야가 넓어지고 당신의 능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뻗어갈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 올바른 사고방식 개발. 당신이 물질 세계에서 보는 모든 성취, 모든 관계, 모든 기회나 성공은 당신의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은 밭입니다. 인생은 계절일 뿐입니다.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인생은 그 씨앗대로 꽃을 피우거나 잡초를 피울 것입니다. 매일 키우는 생각, 지키기로 선택한 믿음,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이 모든 요소가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합니다. 같은 도전이라도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보지만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한계를 봅니다. 같은 실패라도 어떤 사람은 교훈을 보지만 다른 사람은 무능력의 증거를 봅니다. 옛 성현들은 천하를 이기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사고방식이 모든 결과의 근원임을 상기시킵니다.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모호한 철학이 아니라 인생의 운영 법칙입니다.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보는 모든 것은 내면 세계의 진실한 반영입니다. 내면이 의심, 열등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두려움을 강화하는 길로 쉽게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있다면 당신은 멀리 갈 수 있도록 돕는 기회와 자원을 끌어당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보는 방식이 바뀌면 주변 세상도 따라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고방식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인간에게 두 가지 주된 사고방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고정형 사고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능력, 지능, 자신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어 바꿀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나는 그걸 잘 못해. 나는 이것과 안 맞아. 나는 저 일을 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고정성을 믿기에 그들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위험과 도전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성장 대신 안전을, 진보 대신 편안함을, 자신의 진짜 능력을 탐험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대신 익숙한 길을 선택합니다. 점차 그들은 자신 주변에 보이지 않는 상자를 만듭니다. 그 상자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만 평생 한계 속에 가두기도 합니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기술은 훈련될 수 있고 모든 약점은 개선될 수 있으며 모든 도전은 수업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여깁니다. 도전과 마주하면 가슴이 뛰는데 그것이 돌파할 기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틀렸는지를 묻는 대신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마다 그들은 더 똑똑해지고 더 많이 알게 되며 더 강해집니다. 바로 이 사고방식이 그들을 결코 멈춰 있지 않게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화 능력을 믿기에 느리든 빠르든 항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멈춰서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고정형 사고방식이라는 제한된 렌즈로 삶을 보고 있습니까? 모든 실수가 당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곳 말입니다. 아니면 성장형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실패가 미래의 성공을 위한 벽돌이 되는 곳 말입니다. 당신의 대답이 인생의 모든 변고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사고방식은 인생이라는 배를 조종하는 키입니다. 키가 조금만 틀어져도 배는 수백 마일을 잘못 갈 수 있습니다. 키가 올바른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어떤 순풍도 배를 목적지로 데려다 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동안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쁜 소식은 사고방식이 운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습관은 인식과 훈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을 불가능해서 아직 불가능으로, 한계에서 가능성으로 전환할 때 당신의 세계관 전체가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첫 단계 중 하나는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한계의 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학을 못해.
나는 사업적 재능이 없어. 나는 나를 바꿀 수 없어. 나는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나는 충분히 예쁘지 않아. 또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해롭지 않아 보이는 그 말들이 바로 마음의 정원에 자라나는 잡초 씨앗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묶어두고 모든 기회 앞에서 뒷걸음질 치게 하며 실제 능력보다 작은 삶을 살게 합니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단어만 바꾸지만 내면 세계는 즉시 그에 따라 확장됩니다. 그들은 나는 아직 수학을 잘 못해. 나는 아직 사업 기술이 없어. 나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어. 하지만 배울 수 있고 훈련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아직이라는 단 한 글자가 무한한 잠재력으로 이끄는 문을 엽니다. 이미 된 것이 아니라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을 볼 때 당신은 지속적인 발전 상태로 들어갑니다. 철학자 장자는 마음이 변하면 풍경이 변한다고 했는데 이는 내면이 변화하면 인생의 풍경도 그에 따라 바뀐다는 뜻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모습보다 자신이 더 클 수 있다고 믿을 때 당신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전을 수업으로 보고 거절을 더 좋은 다른 기회가 오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실패를 계단으로 보기 시작하면 외부 세계도 이 믿음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변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고를 관찰하고 정신적 한계와 마주하며 낡은 믿음을 걷어내고 훗날 황금 수확을 가져올 새로운 씨앗을 마음에 심는 사람들에게 상을 줍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남 탓을 멈추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생을 형성할 권한을 가진 사람임을 깨닫기 전까지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25살 시절을 아주 또렷이 기억합니다. 모호하고 답답함으로 가득했던 시기였습니다. 가난했고 방향도 없었고 기회도 없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길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아있는 한 가지는 더 나은 삶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작게 살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의 첫 멘토이자 제 안의 인식의 등불을 밝혀준 그분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돈 버는 법만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르쳐준 것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것은 사고하는 방식이었고 그분의 첫 마디 중 하나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각성의 말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피해자처럼 생각하기를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제 마음을 치는 번개 같았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전까지의 수년 동안 저는 정말 피해자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난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배움 부족을 탓하고, 부모와 사회를 탓했습니다. 제 자신을 제외한 내 밖의 모든 것을 탓했습니다. 스승님은 저를 보며 남 탓을 멈추는 것은 환경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탓할 때 당신은 자신의 힘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때 당신은 내 인생이 누군가의 행동에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질 때 당신은 조종권을 다시 쥐게 됩니다. 당신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묻는 대신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옛 성현들은 자신을 탓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세상을 탓할 줄만 아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영원히 닫힌다고 가르쳤습니다. 책임이 곧 발전의 길을 여는 열쇠임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자신을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의 창조자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임을 받아들이자 이전에는 제가 가진 줄도 몰랐던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행동을 바꿀 수 있고, 기술을 연마할 수 있고, 더 나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아 보였던 그 믿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였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먼저 변해서가 아니라 제가 먼저 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관찰했습니다. 탄식 대신 올바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신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할 때조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조금씩,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지는 사고방식이 실패를 교훈으로, 도전을 기회로, 멀게만 보였던 꿈을 달성 가능한 목표로 바꾸었습니다. 올바른 사고방식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내면 언어의 힘입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은 당신을 높일 수도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은 비옥한 땅이며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말은 그곳에 심는 씨앗입니다. 한 개의 씨앗을 심으면 한 개 있는 삶을 거두게 됩니다. 가능성과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인생은 그 씨앗에 따라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자신에게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충분히 똑똑하지 않아, 운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마음은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마음은 당신이 믿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를 찾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행동을 줄이고, 노력을 줄이고, 모험을 줄이게 만들어 결국 당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내면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한다면 더 잘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나는 매일 발전하고 있어. 지금은 방법을 모르지만 찾아낼 수 있어와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마음은 그 방향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면 사고가 바뀝니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철학자 노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고 행동이 성격보다 앞서며 성격이 운명보다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운명을 빚어내는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래를 짓는 벽돌입니다. 그러니 문을 닫아버리는 언어가 아니라 길을 여는 언어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올바른 사고방식의 다음 필수 요소는 문제 대신 해결책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나아가는 사람과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문제에 갇힙니다. 그들은 마비될 정도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마음속 괴물이 될 때까지 확대합니다. 그들은 내가 상황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묻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묻습니다.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눈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인생의 시험으로 봅니다. 그들은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그들은 어둠 대신 빛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문제에 짓눌릴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를 발판 삼아 더 높이 설 것입니까? 모든 도전에는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막다른 길로 이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성장의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사고방식이 결정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이 저를 반대하는 것 같았던 날들이 기억납니다. 매출은 줄고, 계획은 틀어지고, 파트너는 떠났습니다. 탓할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고, 왜 하필 나냐고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해결책에 집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이 있는가? 무엇을 조정해야 하는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고를 해결책으로 돌리자마자 제 마음은 수동적인 상태에서 창조적인 상태로 즉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성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였던 많은 상황에서 저를 구했습니다. 해결책 지향적 사고는 강력한 마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입니다. 도전을 만났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제안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확장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에 기울입니까? 가능성의 언어를 연습하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이걸 못해라고 말하는 대신 아직 방법을 못 찾았지만 찾을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나는 잘 못해. 대신 나는 매일 더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십시오. 말투에서의 이런 작은 변화가 모든 큰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절대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도 두려움이 있고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의심을 새로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책으로, 실패를 디딤돌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옛 성현들은 강한 자는 물살을 거슬러 헤엄칠 줄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스른다는 것은 남 탓하는 습관을 거스르고,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거스르고, 낡은 반응 방식을 거슬러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해결책으로 향하게 하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파도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든 역경은 토대가 될 것입니다. 모든 실패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모든 도전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고방식이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여정의 마지막 비밀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5번째 비밀, 꾸준함. 당신은 좋은 의도, 명확한 목표, 강력한 행동, 정신, 영감을 주는 동반자들, 그리고 강력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 없다면 모든 것은 결국 시간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꾸준함은 꿈과 결과를 잇는 다리입니다. 그것은 몽상가와 현실 창조자를 가르는 얇지만 결정적인 경계선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절정의 흥분 속에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순히 지구력을 유지하지 못해 길의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힘이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초기의 빛이 희미해진 후에도 계속하는 능력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열정을 불태웠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기술 배우기, 사업 시작하기, 건강 관리하기, 또는 좋은 습관 만들기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그 불꽃은 서서히 식어버렸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유지하지 못해서 멈춘 것입니다. 옛 성현들은 위대한 사람은 비범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평범한 일을 비범할 정도로 꾸준히 하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끈기야말로 성공한 사람과 중도 포기자를 구별하는 진정한 능력임을 강조합니다. 저는 경력 초기부터 값진 교훈을 배웠습니다.
성공은 가끔 하는 일에서 오지 않습니다. 성공은 끈기 있게 하는 일에서 옵니다. 하루 폭발적으로 하고 일주일 쉬는 것이 아닙니다. 피곤할 때도, 삶이 압박으로 가득 찰 때도, 영감이 사라졌을 때도 매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영감이 와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감을 만들기 위해 행동합니다. 꾸준함의 묘미는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작은 일을 규칙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거대한 바위가 물방울에 뚫리는 것은 물방울 하나의 힘 때문이 아니라 끊임없는 반복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다면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매우 신이 납니다.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러다 삶이 끼어듭니다. 바쁜 업무, 애쓴 날씨, 또는 단순히 피곤한 하루 때문에 운동을 한 번 거르고 또 한 번 거릅니다. 결국 그 습관은 사라집니다. 당신을 실패하게 만든 것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꾸준함의 부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성취의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영원히 원함의 단계에 머무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바빠도 몇 분은 걷습니다. 피곤해도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게 운동합니다. 매일 가벼운 터치로라도 습관을 살려둡니다.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강력한 변화를 만듭니다. 건강이 개선되고 정신이 맑아지며 규율 수준이 높아지고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재정, 경력, 관계, 학습, 자기 개발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폭발적인 순간, 뜻밖의 성공, 전환점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입니다. 위대한 성취는 한 번의 도약이 아니라 느리지만 끈기 있는 걸음들로 지어집니다. 마치 땅속에서 수년간 조용히 자라다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오르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폭발은 오랜 축적 과정의 최종 결과일 뿐입니다. 동양 사상에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작은 끈기는 작은 성취를 이루고 큰 끈기는 큰 성취를 이룬다. 인생에서 얻는 모든 것은 당신이 유지한 끈기의 수준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목표에 대해 확고할 때 당신은 힘이 없을 때조차 계속 가게 하는 보이지 않는 견인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때 당신은 우주에 당신이 추구하는 것에 대해 진정으로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주가 당신을 믿으면 인생은 길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꾸준함은 자신에게 하는 무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작더라도 약속을 지킬 때마다 당신은 자신감을 쌓습니다. 약속을 깰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큰 성공은 자기 의심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꾸준함은 당신이 그 토대를 날마다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꾸준함은 노력하다가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꾸준함은 속도를 조절할 줄 알고 제때 쉴 줄 알지만 결코 트랙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동적인 폭발이 아니라 유연한 끈기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5번째 비밀을 이해하면 충분히 오래 반복된다면 무의미한 행동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목표를 향해 있다면 작은 발걸음이란 없습니다. 매일 끈기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면 너무 큰 꿈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서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끈기 있게 반복되면
조용한 축적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언젠가 뒤돌아보면 출발점에서 아주 멀리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은 한 번의 도약이나 폭발적인 순간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끈기 있게 걸었던 그 꾸준한 발걸음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준함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결과를 너무 빨리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모든 것이 최대한 단축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면 터치 한 번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경력, 건강, 재정, 기술 또한 앱을 여는 속도처럼 빨리 발전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며칠 만에 살을 빼고 싶어 하고, 몇 달 만에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몇 주 만에 통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조급함의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공은 꾸준함의 속도를 따릅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매일 몇 시간씩 전화하고 문을 두드리며 고객을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초기에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매출이 없는 주도 있었고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묻는 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나타났고 전화를 몇 통 더 걸었고 문을 몇 번 더 두드렸습니다.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결과는 뜻밖의 성공 덕분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번 반복된 끈기 있는 행동에서 왔습니다. 저는 비범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을 비범할 정도로 꾸준히 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꾸준함은 재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한 길에 대한 충성심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과정을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결과가 막 나타나려고 할 때 멈춥니다. 옛 성현들은 우물을 파다 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땅에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손을 멈췄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것의 아픔을 정확히 반영합니다. 성취하는 사람과 포기하는 사람의 차이는 믿음과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가치에 있습니다. 꾸준함은 아주 빨리 달려서 탈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은 올바른 방향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날의 폭발력이 아니라 100일째 되는 날의 반복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꾸준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는 내 꿈에 대해 진지하다. 우주는 언제나 진지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원리를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사소한 우위. 이것은 작은 행동이라도 꾸준히 지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등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10페이지만 읽는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1년이면 600페이지가 넘고 이는 12권에서 15권의 책에 해당합니다. 단지 작은 습관 하나지만 그 영향력은 당신의 사고, 기술, 심지어 미래 전체를 바꿀 만큼 충분합니다. 사소한 우위는 양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무절제하게 먹고, 운동하지 않고, 일을 미루고,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 휩쓸리게 둔다면 그 행동들도 축적되어 당신을 실패로 밀어넣습니다. 성공과 마찬가지로 실패도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 여러 번 반복된 잘못된 작은 선택들에서 옵니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처음 며칠간 청년은 의욕에 차서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주 후
뚜렷한 진전이 보이지 않자 그는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은 그것을 알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씩 연습할 필요 없다. 하루에 15분만 연습해라. 하지만 건반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어야 한다. 청년은 그대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이 너무 작아서 거의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는 자신이 눈에 띄게 발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연주를 더 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끈기 있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음악과 연결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비밀이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성에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큰 일을 한 번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작은 일을 힘이 될 때까지 충분히 오래 계속하는 것입니다. 맹자는 끈기 있는 사람이 작은 선을 쌓으면 언젠가 큰 선을 이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가르침은 도덕뿐만 아니라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바른 작은 행동을 쌓을 때 당신은 큰 목표로 당신을 밀어주는 보이지 않는 추진력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존중하십시오. 첫걸음을 얕보지 마십시오.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끈다면 작은 첫걸음이란 없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거목도 약한 싹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초기 힘이 아니라 바람에 맞서 굳건히 서서 매일 계속 자라난 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꾸준함을 유지한다면 결과는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성공은 가장 잘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장 끈기 있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기적의 꽃이 피는 것을 볼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끝까지 계속 걸을 끈기만 있다면 헛된 여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씨앗일 뿐이고 행동이야말로 그 씨앗을 싹 키워 힘으로 만드는 토양입니다. 매일 더 읽고 매 시간 더 듣고 매분 더 이해할 수 있겠지만 더 많이 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다르게 살고 다르게 선택하고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전환됩니다. 모든 책, 모든 가르침, 모든 철학은 당신이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현실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진정 원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시작이 서툴더라도 행동하십시오. 자신을 지지해줄 환경을 선택하십시오. 성장형 사고방식을 기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한 길에서 끈기를 가지십시오. 이 5가지 비밀은 감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의 결정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결정입니다. 당신이 될 수 있는 존재에 걸맞은 비범한 삶을 살겠다는 결정 말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따라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정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